네, 럭키 성인 아파트 주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DA 건축의 최재서 소장입니다. 오늘 이제 럭키 성인 아파트 통합 재건축 건축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설명 순서는 저희 회사 소개, 그리고 대상지의 배치와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 세대 순서로 진행을 하고, 저희 발표 후에 이제 GS건설에서 또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단위 세대라던가 커뮤니티 부분은 GS에서 추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홍보 영상이 있는데요. 3분 정도 되니까 잠시만 시청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DA, 건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다른 건축을 하죠.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새로운 관점. 우리는 생각합니다. 건축은 건물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경험을 짓는 일이라고. 1년 뒤의 천사보다 중요한 건 20년 뒤의 생활. 랜드마크가 남겨야 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경험.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대담함, 그리고 집요함이죠. 우리는 선을 그리며 일하지만 미리 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영역과 만날 때 더 새로운 솔루션이 탄생하니까요. 우리는 DA. 새로운 관점으로 건축의 세계를 넓힙니다. 당신의 세계를 넓힙니다. Different Angle, DA.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DA 건축이고요. 삼성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직원 수 약 660여 명 되는 대형 설계사무소입니다. 2022년 기준 수주 매출 합산 3,60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올 초에 영국의 월드 아키텍처라는 잡지사에서 전 세계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랭킹을 매겼는데요. 저희 회사가 종합 22위,
그리고 주거 부문에서는 세계 7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국가 인증기관, 공인기관이죠. LH에서 인정한 주택 설계 등급 S등급을 받았고요. 당연히 주거 관련 수상도 최다 수상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 세종 한신 더휴 리저브는 드라마 더 글로리의 촬영지로도 활용이 됐었고요. 2022년 한국 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국내 재건축 업계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압구정 단지 재건축 단지들이 설계사 선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4개 단지가 설계사 선정을 진행을 하였고, 당연히 이제 국내에 내로라는 설계사무소들이 다 공모를 하였고요. 4개 단지 모두 현상 설계 방식으로 설계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현상 설계 방식이라 함은 각 설계사에서 설계안을 제출을 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사가 설계자로 선정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구역과 4구역 2개 구역에서 설계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구정 2구역과 4구역 설계안 잠시 보여드리고 바로 럭키 성일 아파트 계획안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 그림이 압구정 2구역 저희가 공모했던 설계안인데요. 보시는 쪽에서 이 위쪽이 한강입니다. 그래서 압구정뿐만이 아니라 이 한강변에 지어지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가장 큰 이슈가 기존 주민들이 얼마나 한강을 많이 조망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대부분은 이 한강변에 어떻게 하면 좀 동을 많이 배치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역으로 한강변을 비움으로 해서 지금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파트 동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강변을 비움으로 해서 더 많은 세대가 더 넓게 한강을 볼 수 있게끔 한 안이 주요해서 저희가 압구정에서 이 구역이 가장 먼저 선정 절차를 진행을 했고 가장 먼저 설계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강변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한강변 가운데를 비움으로 해서 이 뒤에 있는 동까지도 한강을 넓게 조망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한강변 쪽으로 반대해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다음은 압구정 4구역입니다. 압구정 4구역은 2구역보다 구역 면적이 조금 작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의 이 길이가 좀 작은 이런 단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 한강에서 여기도 위쪽이 한강입니다. 이 뒤쪽으로 갈수록 인공적으로 지반을 좀 들어 올려서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주동도 높은 언덕 위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끔 한 계획안이 주요해서 저희가 설계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강변 쪽으로 바라본 모습이고요. 아까 압구정 2구역 같은 경우는 최고 층수 49층 계획안이었고, 이 압구정 4구역은 최고 층수 70층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이 맨 뒤에 있는 주동이 70층 주동이고요. 나머지 60층부터 30층까지 다양하게 스카이라인을 이루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한강변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제 럭키 성일 아파트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현황과 주변 인프라 현황은 너무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계획안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주변 건축물 현황입니다. 럭키 아파트는 최고 층수 20층, 성일 아파트는 최고 층수 15층이고 인근에 경영고, 부림초, 부안중 이렇게 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북쪽으로 이제 하기천이 있고 인근 아파트 단지들 모두 평촌 1기 신도시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약 평균 20층 정도의 주거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럭키 아파트가 최고 층수 20층에 8개 동, 성일 아파트가 최고 층수 15층에 7개 동 해서 총 아파트 1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별로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두 단지 사이로 보행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후의 모습입니다. 먼저 공원 위치가 부림초 서쪽으로 확장 이전되었고요. 그 다음에 층수 같은 경우는 최저 22층에서 최고 49층 아파트동 10개 동으로 재건축이 됩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예전 현재 모습이고요. 재건축 후의 모습입니다. 설계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이 56,181제곱미터인데 이거는 그 두 개 단지의 면적과 그 다음에 단지 가운데 있는 보행로를 편입한 단지 가운데 있는 보행로와 공원까지 모두 다 편입을 한 전체 면적이고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원을 6,290제곱미터 대지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부지는 49,891, 약 15,100평 정도가 되고요. 전체 연면적은 약 31만 4천 제곱미터, 9만 5천 평 정도로 개발이 됩니다. 건폐율이 19.67%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의 현재 건폐율은 럭키 아파트가 28%, 성일 아파트가 21% 정도 되고요. 재건축 후에 오히려 건폐율은 현재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용적률은 현재 평균 211.5% 정도 됩니다. 두 단지 합산. 재건축 후에는 저희 계획은 387%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수가 두 단지 합해서 1516세대가 재건축 후에는 1957세대로 약 440세대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주차 대수 현재 세대당 약 0.5대 정도셔서 주차하기 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재건축 후에는 세대당 1.5대로 여유 있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다란로변으로 위치를 이동을 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약 4,380제곱미터 계획하였습니다. 평형별 세대수입니다. 임대 24평 103세대가 있고요. 나머지 분양분이 20평, 24평, 30평, 34평, 43평 이렇게 구성이 되고 주로 24평에서 34평 사이가 세대수를 가장 많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양분이 총 1,854세대, 임대까지 합해서 총 1,957세대로 계획이 되는데요. 이 평형별 세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잡은 세대수이고 추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평형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치도입니다. 제가 아까 개요에서 용적률 387.45%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부 체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 공공보행 통로 기존의 보행로를 단지로 편입을 하고 기존 현재 공원까지 단지로 편입을 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림초 옆에 약 한 6,290제곱미터 정도의 공원을 토지 기부 체납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24평형 103세대를 임대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문화시설을 건축물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부 체납을 모두 다 더해서 387.4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원 위치가 기존에 여기 경영고등학교 서측에서 이
불임초 서측으로 이동을 한 데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원을 새로 신설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그 공원 같은 경우는 새로 되는 공원은 기반 시설의 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반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위치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보행로에서 접근하는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두 개 단지가 합쳐지게 되면 이 보행로가 단지 내의 대지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위치의 공원을 그대로 둘 경우 공원이 기반 시설과 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 시설과 접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은 배치도상에서 바로 위쪽이 정북 방향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불임초등학교와 이 경영고등학교 쪽에 저희 대지에서 일조 침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위치 쪽이 일조에서 가장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기반 시설과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거리에 좋은 땅 쪽에 공원을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위치로 저희가 공원을 계획을 하였고 또 지금 층수를 보시면 이 위쪽이 거의 좀 고층 49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은 약 20층대에서 30층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경영고등학교 쪽에 일조 침해, 그러니까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층수로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그림으로도 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초록색이 많으시죠? 재건축을 하게 되시면 단지 내는 대부분 그 지상으로 차량이 다니지 않고 지상 전체가 다 뭐 일부 비상차로를 제외하고는 다 녹지화되기 때문에 단지 전체가 다 어떤 녹지가 있는 이런 푸른 단지로 재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최고 층수 49층으로 계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49층에 대한 높이감을 한번 보시라고 단지의 49층에서 바라본 이 동서남북별 뷰를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동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주변에 뭐 우측부터 해서 우담산, 매봉산, 청계산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하기천 이렇게 산 능선이 좀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서쪽 뷰입니다. 서쪽 뷰 같은 경우는 이 안양 우측에 보시면 안양 종합운동장 그리고 비봉산 이제 좌측으로는 수리산 이렇게 높은 쪽에서 산 능선과 종합운동장 조망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남쪽 뷰고요. 평촌 아크로타워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그래서 그 49층 높이가 그러면은 지어지면 이게 어느 정도 높이일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안양에는 마침 되게 적절한 건물이 있는 게 이 평촌 아크로타워 높이랑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49층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정도 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은 북쪽 뷰입니다. 북쪽 뷰가 그 저층 주거지로 좀 이루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뷰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제 관악산까지 좀 쫙 이렇게 조망이 되는 아주 좋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3D 그림을 좀 여러 장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배치도도 물론 이제 보셨지만 배치도 상으로는 좀 이게 층수감이라든지 이런 스카이라인 같은 거를 좀 보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을 좀 여러 장 준비를 해드렸고 계획안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아직 그 법적인 뭐 이런 완화사항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재건축 후에 387% 계획을 하면 단지가 요 정도 느낌일 것이다 라고 참고용 정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동측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가장 북쪽에 이제 하기천변 49층부터 점차 일부 남쪽으로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측, 서남측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이 상가가 1층으로 이 사거리 부분과
기존에 있던 상가 위치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지 가운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을 거의 녹화해서 이 대지 형상에 따라 녹지축을 형성하였습니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탑뷰에서 본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은 좀 낮은 뷰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 세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43평, 34평, 24평 이렇게 단위 세대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렇게 계획되거나 뭐 지어지고 있는 평면의 사례고, 단위 세대 평면도 계속 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입주 시점에 단위 세대는 또 이 그림과는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먼저 43평 평면입니다. 최근에는 이 포베이라고 해서 이 채광 방향, 주 채광 방향 남쪽으로 침실과 거실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평면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침실 쪽에 채광을 좀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면을 넓게 함으로 해서 발코니 면적을 최대로 확보를 해서 실사용 평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좀 많이 하고, 현재 저희가 지금 준비한 평면에 보시면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가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팬트리, 여기가 이제 수납 공간이고요. 이런 수납 공간 통해 주방으로도 바로 가실 수 있게끔 이런 좀 편리한 동선 구조와 알파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주방에서 좀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잘라서 주방을 넓게 쓰실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안방에서 드레스룸으로 쓰시거나 안방을 통한 서재로 알파룸으로 쓰시거나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최근에 평면들은 거의 가변형 구조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라던가 이제 조금 예전 아파트들은 대부분의 벽이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서 벽을 틀 수가 없는데, 최근의 아파트들은 이런 단위 세대 내부의 벽체를 콘크리트 벽을 최소화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침실관을 트거나 이런 벽들도 비내력벽을 적용을 해서 나중에 그 기호에 따라서 원하시는 인테리어 혹은 방 구성을 하실 수 있게 계획을 많이 합니다. 34평 평면이고요. 포베이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30평, 34평은 조금 포베이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서비스 면적,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이런 포베이 면적, 포베이 평면이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24평입니다. 작지만 강하다, 뭐 약간 이런 좀 표현이 떠오르는데, 전체적으로 좀 면적은 작지만 그 부분 되게 알차게, 최근에 그 세탁기라든지 건조기, 그리고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모자람 없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욕실도 이 욕조와 샤워 부스까지 있는 욕실이 2개가 다 들어가고 침실이 3개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평면을 최근에는 이제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건축계획안 설명은 마치고요. 이어서 GS에서 나머지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